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루멘텀 주식 쉽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루멘텀 홀딩스 기업이 광통신 기업이라서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통신이란 무엇인가? 루멘텀의 매출과 주요 성과지표, 광통신 부품에 대한 발표, 광통신 시스템에 대한 발표, 재무상태표 분석, 그리고 손익계산서 분석 순서입니다. 루멘텀은 광통신 기업이라서 우선 광통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전기 신호를 내보내면 빛 신호로 전환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보냅니다. 수신 장치는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전환하여 처리합니다. 고리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광송신을 하면 더 멀리 빠르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림은 광 트랜시버가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보여줍니다. 단계 1에서 서버나 스위치에서 전기 신호가 들어옵니다. 단계 2에서 전기 신호를 받아 빛 신호로 전환합니다. EML은 계속 빛을 쏘아주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EAM이 결합된 것입니다. EML에 대해서 뒤에 다시 나옵니다. EML은 루멘텀의 광통신 부품입니다. 이 단계 2가 루멘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 3에서 빛 신호를 노란 광섬유를 통해 이동시킵니다. 단계 4에서는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단계 5에서는 수신 장치가 전기 신호를 받습니다. 앞에 나온 5단계를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루멘텀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해설하겠습니다. 이 회사 3분기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를 말합니다. 매출과 주요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씩 보기로 합니다. 클라우드 및 AI 사업이 3분기 전체 회사 매출을 9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00bp 이상 개선되었는데요. 여기서 bp 베이스 포인트는 1%의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00bp에서 그러면은 21%가 되겠습니다. 제품 판매로 벌어들인 3분기 매출은 8억 달러이고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의 중간값 7.5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치보다 물건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서 갭과 non-갭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갭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는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 예를 들면 공장 처분 손실, 인수 합병 비용, 직원들에게 준 주식 보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non-갭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순수한 본업 경쟁력을 보기 위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합니다. 갭이라는 용어는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 Operating Margin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인데 회사 본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EPS, Earnings Per Share는 주당 순이익이란 뜻이고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서 씁니다. 영업이익률과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 최상단을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제품 믹스와 높은 영업 레버리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믹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저마진 부품 대신에 1.6테라비트 트랜시버나 OCS, 즉 광회선 스위치 같은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높은 영업 레버리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공장 설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일정한데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추가되는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들어가고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은 광통신 부품에 대한
루멘텀의 발표 내용입니다. 광통신 부품 매출이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77%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EML과 DCI 부품이 특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EML은 Electro Absorption Modulated Laser이고요. 전개 흡수 변조 레이저로 번역됩니다. 디지털 전기 신호 0과 1을 광섬유를 통해 전달할 빛신호로 전환하는 핵심 레이저 부품을 말합니다. EML은 800기가비트와 차세대 1.6테라비트 초고속 통신망의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DCI는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터,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터라고 번역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서버 렉과 렉 사이를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해주는 기술과 부품을 말합니다. DCI는 보통 데이터 센터 간의 광통신을 의미하나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내부 광 연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DCI 부품의 예로서는요, EML, CW 레이저, 코헤런트 리시버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많은 컴퓨터와 서버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들을 층층이 꽂아 넣는 보관함을 렉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성인키보다 큰 거대한 서랍장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렉에 설치된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강섬유 케이블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멘텀의 DCI 부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죠. 100기가비트 및 200기가비트 EML 출하량에서 회사 역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200기가비트 EML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CPU 솔루션용 초굴력 레이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을 기점으로 상당한 매출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CPU는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을 뜻하며 AI 가속기, 다시 말해서 GPU나 스위치 칩 바로 옆에 광 엔진을 함께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AI 서버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구리선이나 일반 광 케이블로 칩과 모듈을 멀리 연결하면 전력 손실과 신호 지연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긴 구리선을 이용하면 전력도 많이 들고 신호 지연도 생긴다. 즉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치 칩과 광학 엔진을 하나의 기판 위에 아주 가깝게 붙여버리는 기술이 바로 CPO입니다. 여기 AI GPU가 있는데 또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하고 강 엔진을 이렇게 짧게 붙여버립니다. 거리가 짧으니까 빨리 신호가 전달될 수 있겠죠. 이 CPU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빛을 공급해주는 초고출력 레이저 광원이 필수적인데 루멘텀이 이 레이저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것입니다. CPU 이용하면은 열 문제, 전력 문제 해결하고 속도도 향상되고 구리 배선 적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린 이 구리 배선 대신에 광섬유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터용 협선폭 레이저 매출이 9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성장했어요. 협선폭 레이저는 선폭이 좁은 레이저로서 매우 안정적이고 정밀한 고급 레이저를 말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장거리 광통신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레이저가 빛을 만들어내고 전기 신호를 빛신호로 실어서 보냅니다. 이 레이저는 코헤런트 통신의 핵심 부품이 되는 것입니다. 코헤런트 통신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고 장거리 광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속도가 800기가비트를 넘어서서 1.6테라비트 수준으로 빨라지면서 이 고정밀 레이저가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스케일 어크로스 및 해저 애플리케이션용 펌프 레이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했습니다. 펌프 레이저는 광섬유 케이블 속에 빛신호가 멀리 가는 동안 약해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서 신호를 정폭시켜주는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스케일 어크로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내부나 건물 간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아키텍처를 뜻합니다. 서브시 그럼 해저죠. 대륙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바다 밑에 깔아두는 해저 강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통신 시스템에 대한 회사 측의 발표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클라우드 트랜시버 출하량에 힘입어 매출이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고, 트랜시버 출하량은 직전 분기 대비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트랜시버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서버와 스위치 간에 광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광 모듈 부품을 말합니다. 1.6 테라비트 트랜시버는 2026년 4월에서 6월경에 본격적으로 생산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AI 센터의 주력은 800기가비트인데 1.6T는 이보다 속도가 2배 빠른 차세대 초고속 광통신 부품입니다. 이것이 곧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트랜시버에 필요한 레이저 칩을 외부에서 조달했는데 이제는 루멘텀이 자체 제작한 CW 레이저를 1.6 테라비트 부품 내에 직접 통합시켜 공급합니다. 비용이 그만큼 절약되어서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여기서 CW 레이저는 연속파 레이저라고 할 수 있는데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빛을 쏘아주는 레이저입니다. OCS는 방해선 스위치를 가리키는데 생산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단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구매 계약에 맞춰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 대량의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OCS는 옵티컬 서큐트 스위치를 줄인 말인데 데이터 센터의 빛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빛을 전기로 바꾸어 신호를 분비하느라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고요. 열이 발생했습니다. OCS는 데이터를 전기로 바꾸지 않고 빛 상태 그대로 길을 바꾸어 다른 광섬유로 신호를 보내주는 광 스위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전력 소비량을 많이 줄여줍니다. 이것은 루멘텀의 재무 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Cash and Short-term Investment, 이것은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인데요. 불과 석 달 사이에 11억 5,500만 달러에서 31억 7,230만 달러로 약 20억 달러가 급증했습니다. 3배가 증가했죠. 연구 개발과 AI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확충하고 공장 증설에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 필요한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죠. 프로퍼티 플랜트 이퀴먼트는요, 유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증가했는데요. 8억 1,300만 달러에서 9억 6,4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제품 생산을 위한 토지 확보, 공장 증설, 장비, 도입 등 유형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매출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 총계가 8억 4,600만 달러에서 29억 7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아주 조금 늘었지만 주주 지분을 의미하는 자기 자본은 3.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인데 전분기 대비 부채 비율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467%에서 136%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손익계산서 항목들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 것이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465%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강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멘텀 같은 광통신 기업은 원래 고정비가 크게 발생합니다. 연구개발비, 생산 설비, 테스트 장비, 엔지니어 인건비 이런 것들이 먼저 크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번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면 추가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같은 매출액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큰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315% 증가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증가죠. 여기서 EPS는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고 이 분모에 들어가는 shares outstanding에는요.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 인컴이 바로 이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딜루티드 EPS하고 베이직 EPS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희석 EPS는 스톡 옵션, 전환사채 등으로 미래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식까지 포함한 주식 수가 분모에 들어가서 계산된 것입니다. 분모는 바로 이거죠. 반면에 기본 EPS는 현재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수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희석 EPS가 기본 EPS보다 더 작습니다. 이게 더 작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분모가 커지니까요. 여기에 제품 유형별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매출이 부품 매출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커요? 부품 매출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회계연도 4분기에 매출, 영업이익률, 희석 EPS 모두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